안녕하세요. 연예유치원 로미언입니다. 지난번에 한국에서도 이제 등록 동거제가 추진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에 많은 분들께서 환영의 목소리 또 우려의 목소리를 내주셨는데요. 프랑스의 팍스 제도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남자분들 중에서는 환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요. 정말 굿 아이디어. 10년 전부터 주창해 오던 팍스 제도가 드디어 한국에 들어온다면 결혼보다는 전부 다 팍스로 갈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존의 이혼 관련된 법들이 한국의 남자들을 너무나 노예화 시켰다. 그러기 때문에 등록 동거제를 환영한다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팍스와 똑같은 법이 있어야 남자들도 부담 없이 그냥 느낌 가는 대로 동거할 수 있죠. 한국의 결혼을 생각하면 법뿐만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의무, 책임, 희생, 눈치, 시댁과 처가 인간관계, 부담감, 아무도 결혼 안 합니다. 팍스가 도입되어야 부담 없이 동거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출산은 둘째치고 인간답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출산은 자연스럽게 높아지고요. 정말 현 시대에 꼭 맞는 법안이네요. 저도 재산을 가진 미혼남으로서 솔직히 한국 여자들과 결혼 못하겠더라고요. 가성비 5년, 약속의 10년 후엔 재산에다 퇴직 후 연금까지 분할되는 미친 법 제도 하에서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등록 동거혼 꼭 필요한 법안입니다. 일단 재산을 가진 분들의 경우에는 동거 제도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등록 동거제 찬성. 일단 결혼 비용이 너무 많고 예전에 없었던 프로포즈에도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 1,000만 원짜리 프로포즈 받았다고 여자 쪽에서 인스타나 각종 SNS에 올려. 요즘 한국 여성들은 당연히 프로포즈는 무조건 받아야 한다고 여김. 그것도 비용을 엄청 들여서. 팍스 제도는 들어보니 생활비도 협의해서 양쪽이 분담하고 남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데 여자 쪽에서는 어떨런지 결혼을 무슨 숟가락 얹는 수단으로 여기는 여자는 탐탁치 않아 할 듯. 이렇게 해야 조건만 보고 결혼하는 풍토가 사라지지.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는 동거. 등록 동거제가 활성화된다면 결혼을 그만큼 안 하기 때문에 동거로 살아보고 정말 확신이 들면 결혼을 하는 그런 단계로 갈 수 있겠죠. 시간 지나면 서양처럼 화려한 프로포즈와 결혼 반지보다는 혼인신고서 받으면 눈물 흘리겠구만. 우리 아래 세대들 여동생들아, 지금 세대 언니들을 원망해라. 82년생 김지영 세대가 어떻게 보면 절정을 한번 찍었잖아요. 그 이후로 계속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생기면서 이 아랫세대들 여자분들에게는 결혼이 정말 어려운 그런 미션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죠. 집이며 반반씩 하는 결혼이면 모르겠지만 남자 측이 집을 해오는 경우에는 내가 퐁퐁남, 설거지가 되는 건지 모르고 실제 결혼해서 여자가 돌변해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일단 등록 동거제가 시행되면 그걸로 부부 관계를 유지하다가 아이를 낳아서 그대로 살아도 되는 거고 몇 년 살아보면서 확실히 배우자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 때 혼인신고로 전환해서 살면 되니 남자 입장에서 볼 땐 그러면 등록 동거제로 한번 시작해 볼까?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처럼 남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결혼제도는 나 같아도 하기 싫어진다. 특히 혼수 3천만 원만 있다는 여자랑 결혼하기 너무 두렵지 않을까. 하지만 프랑스의 팍스 제도는 어떻게 보면 프랑스의 그런 개인주의와 독립적인 문화 가운데서 시행이 될 수 있었던 거고 시민의식이 바탕이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하지만 이게 한국에 들어올 경우에는 한국형으로, 그러니까 K-팍스로 변질될 경우에는 나중에는 더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저렇게 갈까? 시작은 저렇게 제시하고 결국 각종 책임은 또 남성에게 떠넘기려는 구조로 제도화시키고 조삼모사식 정책으로 갈 것 같은데 결국 거기에 낚이는 멍청이들은 결혼 외에 새로운 형태의 퐁퐁남이 될 거고 진짜 남녀 간에 만나는 게 재앙이 되는 구조로 갈라칠 것 같다. 동거한 여성도 재산을 분할해주는 기적을 창출해줄 듯 그렇게 수많은 동거 커플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재산 분할하는 걸로 법을 바꾸면 다 나락 가는 거임. 크크크. 속지 마라 제발. 그럴 수도 있겠죠.
사실혼 관계로 인지한다는 거라 재산 분할이 될 겁니다. 여성부에서 동거시 사실혼 관계 규정을 들고 나와서 동거 기간 중에 생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사실혼과 등록 동거제 두 개 중 어느 거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법원 판례에서 나왔고 지금 나오는 등록 동거제급의 생활을 할 경우 이미 사실혼 관계에 가까워 재산 분할을 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프랑스의 등록 동거제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사실혼 관계를 인정했으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국가에서 혼인한 부부처럼 아기를 낳았을 경우에 복지 혜택을 적용시켜준다는 것이지 정부에서 딱 잘라 사실혼과 무관하고 사실혼이 아니다라는 발언이 나왔으면 모르겠지만요. 이것도 일리가 있는데 동거 등록제를 도입해놓고 막상 등록해서 사는 사람한테 나중에는 사실혼 관계에 그런 준하는 기준을 들이댄다. 이렇게 되면 조삼모사식으로 이 제도가 변질될 수가 있고 또 한국인의 정서상 정말 프랑스인들처럼 남녀 동등하게 같이 사는 그런 문화를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등록 동거제가 출산에는 별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왜 저출산 대책인가요? 남자가 미쳤다고 동거하면서 애를 낳습니까? 여자가 바로 시청 가서 동거를 취소하면 애를 인질로 양육비를 타먹을 수 있는데 그럴 시간에 가성비 3년 이런 거나 없애거나 애초에 이것도 명시된 법이 아니라 판례로 쌓인 건데 새로 만든 동거혼도 이상한 판례가 안 생길 거라는 보장도 없잖아. 이런 우려를 할 수 있죠. 동거에서 출산하거나 결혼까지 가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 세금이나 복지 혜택도 미미할 것 같네. 실효성이 있을지는. 시행처가 이 나라 정부라 전혀 신뢰가 없음. 제도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경제력이 없는 여자들을 어떻게든 떠넘기기 위한 게 아닐까.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재산 분할에 대한 우려, 걱정이 많았습니다. 재산 분할은 정말 없어져야 함. 아내가 바람펴서 이혼해도 남편이 재산의 절반을 떼줘야 하는 미친 나라는 우리나라뿐. 결혼 전에 재산도 반띵임. 위자료는 얼마 안 됨. 바람펴도 2천 정도. 이게 바람을 핀 사람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줘야 하는데 그 위자료는 몇 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 남자가 만약에 재산이 많은 경우에 잘못이 없는 남자가 자기가 형성한 재산을 어느 정도 여자에게 떼주면서 이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하면 결국은 바람을 핀 여자가 재산을 더 챙겨서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판례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결혼하면 돈도 뺏기고 자유도 뺏기고 자존도 뺏기고 취미도 뺏기고 이혼하면 결혼 전에 자산도 뺏기고 양육권도 뺏기고 양육비도 뺏기고 연금도 뺏기고 퇴직금도 뺏기고 이래저래 어차피 다 빼앗기는데 결혼을 왜 함? 여자가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결혼할 바에 그냥 평생 혼자 살다 가는 게 100배 나음. 남자 쪽의 재산이 안전하게 지켜지지 않는 한 결혼율은 절대 오를 수가 없음. 마음 먹으면 반갈죽 당하는 게 지금의 이혼 제도인데 아무래도 이게 뭐 남자든 여자든 재산이 있는 쪽은 결혼과 이혼의 리스크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혼한 그런 선배들을 봤을 때는 뜯기면서 이혼 당한 그런 분들도 많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재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등록 동거제가 지켜줄 수 있다. 재산을 섞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말 확실하게 제도화 시켰을 경우에만 동거로 넘어갈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과 한국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소득 불평등이 심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재분배 정책은 주요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구 내 소득 공유가 소득 불평등 완화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나라는 동지론 지수가 낮습니다. 고소득의 남성과 소득이 낮은 여성이 혼인해서 중간소득의 가정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죠. 유럽은 복지가 좋습니다. 정부의 재분배 정책이 잘 되어 있어서 가구 내 소득 공유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낮죠. 동지론도 우리보다 높고요. 특히나 프랑스는
잘 나가던 배우가 세금이 비싸다고 러시아로 귀화를 한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재분배 정책이 강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프랑스와 우리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효과를 봤다고 우리도 효과를 볼 것이다.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더 큰 문제를 하나 떠안게 되는 꼴이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도 사회적인 차원에서 고려를 할 만하네요. 그러니까 유럽, 프랑스 이런 데는 세금을 많이 걷고 워낙에 복지가 잘 돼 있고,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끼리, 동거하는 사람끼리 재산을 서로 공유하게 하지 않아도 소득의 불평등이 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 결혼을 통해서 한 가정이 되면서 그 안에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나누고 쓰면서 이 전체적으로 불평등이 완화되는 그런 사회인데 여기다가 갑자기 개개인의 재산을 보장해주는 등록 동거제를 갖고 나왔다 하면 재산이 많이 있는 분들이야 환영하겠지만 재산이 없는 쪽에서는 오히려 격렬하게 반대할 수도 있다, 거부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여론이 많아지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거 기간 몇 년 이상부터는 사실상 부부로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법령이 바뀌면서 사실상 결혼에 준하는 그런 이제 묶임을 당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도 전망이 되네요. 그럼에도 한국 사회에 이제는 이 결혼 문화, 결혼 제도가 달라질 때가 됐다. 이거는 진짜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거고요. 프랑스처럼 팍스 제도가 완벽하게 정착되기는 힘들겠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이 동거는커녕 연애조차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 이 환경에서 출산율을 높인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꿈 같은 소리이죠. 현재 결혼 문화가 결혼 준비, 결혼식부터 너무나 많은 비용, 부담이 들고 또 결혼이 양가 부모님들까지 다 합쳐지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이 부부 사이에 양가 부모님 챙기면서 간섭 받으면서 사이가 좋아지기가 힘들고 각자의 재산이 지켜지지 않고 모든 게 통합되면서 이혼을 했을 경우에 손해를 보는 쪽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 제도로 인해서도 개선되어야 되고 국민들의 인식도 변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등록 동거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도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